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체를 3D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려야 될 양도 많고 투상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은 아주 본체 중에서도 가장 쉬운 도면이지만 본체에서 조금 어렵게 낸다고 하면 이런 여기 있는 본체 위에 원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뭐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든가 또는 리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체를 그릴 때 그리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본체를 그릴 때 제일 밑에 바닥을 먼저 그립니다. 바닥을 먼저 첫 번째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위에 원통 있죠? 이 원통을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바닥과 이 원통을 받쳐주는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영어로 리브라고 하는데요. 보강대, 받침대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리브를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린다면 다른 게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 인벤터로 작업을 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부품의 끝이라는 게 보이죠? 부품의 끝은 말 그대로 부품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자, 작업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긴가요? 그렇죠? 지금 돌출 3번까지 부품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있지만, 지금 하얗게 되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닥을 도면의 치수에 나온 대로 바닥을 그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같은데요. 여기군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군요. 자, 여기에서 끊어보면 두 번째는 원통을 그립니다. 뭐 원을 그려서 이쪽으로 돌출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반틈을 그려서 자, 축으로 회전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기에 여기까지 하면 리브를 그리는 이런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도면을 열고요. 자, 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XY 평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S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그럼 2D 스케치 화면이죠. 여기에서 자, 도면을 자세히 보면은 평면도를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를 그릴 겁니다. 자, 그릴 건데 가로 치수 72, 세로 치수 84. 자, 요거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으로 그려도 되지만 직사각형으로 원점을 하나를 클릭하고요. 원점을 처음에 시작하고요. 항상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D 치수를 눌러서 가로는 72, 세로는 84. 자, 원을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돌출 2를 눌러보면 자, 10mm 체크를 합니다. 이 10mm는 여기에 10mm 좌측면도의 치수가 나옵니다.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똑같은 선이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네 군데에 드릴 구멍을 팔 건데 먼저 라운드부터 해주고 드릴 구멍을 파면 굉장히 순서가 쉽습니다. 이 치수는 4-파이 8이라는 라운드 팔이 4개가 있다는 뜻이죠. 요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목각기 여기 있고요. 단축 명령은 F, 필렛을 눌러줍니다. 클릭, 네 군데를 선택을 합니다. 이쪽 선택을 하고 치수는 자, 8mm가 되겠죠. 반지름 8mm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부익번 같은 각도를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 구멍을 뚫을 때도 뭐 원을 그려서 돌출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점을 찍어서 돌출하는 게 돌출이 아니라 구멍, 홀을 뚫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일 윗면을 클릭을 하면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은 아까 전에 라운드를 표현한 이쪽에서까지가 8mm거든요. 그 중심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점을 선택해서 네 군데다가 그대로 그 점에 맞춰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것 없이 여기서까지 8mm, 여기서까지 8mm가 됩니다.
혹시 만약에 스케치를 했는데 이 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 스케치라는 요 화면에 여기가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쪽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점이 나타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 스케치 이쪽 다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 할 때의 옵션들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H, 홀, 구멍이죠. 홀을 뚫습니다. 그럼 네 군데가 다 뚫리는데 모양을 보고 첫 번째에서 여기 치수가 4-파이 8이 나옵니다. 자, 8mm로 쪽에 전체 관통으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밑에 바닥을 다 뚫었습니다. 치수를. 자, 두 번째는 이제 원통을 만들겠습니다. 원통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지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평면을 이렇게 가운데면 이쪽 면을 잡아서 뭐 이렇게 뭐 리브도 만들고 원통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건데 이 평면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도면을 잘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평면을 잡아서 회전을 할 것인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에 여기를 평면을 잡아서 회전을 시켜야 되겠네요. 평면에 갑니다. 클릭을 하면 중간 사이 평면을 클릭해서 이쪽 면과 반대쪽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업평면 1번이 생겼는데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면 스케치 S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가운데 면이죠. F7번으로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형상입니다. 항상 단면을 하면 기준 선택하시는 선들이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형상 투영에 가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반틈만 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치수는 54mm, 전체가 60입니다. 반틈은 30이 되겠죠? 자, 직사각형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치수가 가로가 54, 여기 이거를 중심으로 바꿔도 되고 바꾸지 않는다면 바로 지름 반지름 3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에서 요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70이라고 나옵니다. 70mm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단은 요 끝단과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치수 D 눌러서 이 선과 이 선은 0으로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선과 이 끝선은 70mm 이렇게 구속을 시킵니다. 그 다음 안쪽도 뭐 같이 그리는 김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라인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보고 요거와 요게 파이 4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이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요선과 요선은 30이니까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 여기도 18 여기는 도면에 나온 치수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나가서 회전을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투이 스케치 화면에서 R 회전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서 돌리고자 하는 객체 요것만 돌릴 거고요. 축을 눌러서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축 자, 클릭을 합니다. 형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확인이나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커브와 조립될 탭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S 스케치를 누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을 그래서 돌출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점을 2mm
곳에 선택을 합니다. 자, 치수를 자, 이 원과 이쪽에 정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 선과 이 점을 자, 지름 치수는 24인데요. 여기에 보면 파이 48, 이게 피치 원지름 선이거든요. 중심선을 연결한 선이 48m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8mm가 됩니다. 그래서 반은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H 홀을 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종료에 나온 거를 전체 관통이라고 하지 말고 거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 거리는 8mm가 되고요. 폭은 3mm, M3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확인을 누릅니다. 치수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M3이기 때문에 나사입니다. 나사는 안에 스레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스레드를 눌러서 이쪽 면을 클릭합니다. 저는 컴퓨터 사양상 스레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느려서 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렸으면 여기 원형 배열, 원형 패턴을 누릅니다. 그래서 피처를 요거와 스레드를 했다면 스레드까지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스레드를 누르지 않는다면 이 원형 배열만 원형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스레드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눌러서 아무런 회전축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배치를 3개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3-M3이라는 치수가 주어집니다. 4-M3이라고 하면 4군데가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있지만 3개입니다. 자, 반대편에도 커버랑 조립이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사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면을 눌러서 중간 평면으로 이면과 이면의 가운데 면을 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작업 평면을. 그래서 이번에는 대칭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피처를 이쪽에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서 눌러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구멍을 선택하고요. 원형 패턴, 그 다음에 스레드를 했다면 스레드까지 세 가지를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대칭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평면 2번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 대략적으로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뚫릴 것이다. 초록색으로 나오죠. 확인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를 만들어집니다. 작업 평면 2번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가시선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못다기가 되어 있죠. 이쪽에 커버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건데요. 자, 커버가 들어가기 쉽도록 챔퍼로 못다기로 1mm만 해줍니다. 이런 거는 도면에 표현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공의 원리를 생각해서 1mm 정도 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기름이 들어갈 곳인데요. 들어가서 안에 축이 베어링과 적절하게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런 치수들 M6, 80, 3 요 치수들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또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은 XY 평면이 선택이 되네요. 선택을 하고 이 기준에서 평면의 화살표를 누르면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자, 축 그릴 때 해봤죠? 요거를 선택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러 가지 선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클릭을 합니다. 작업 평면 3번이 생겼는데요. 선택을 하고 S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면 절단 모서리 투영 해도 안 나오면 형상 투영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노란 선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똑같이 점을 눌러줍니다. 점을 이렇게 누르고요. 대략적인 위치에 눌러줍니다. 치수가 이게 54, 60이 되네요. 자, 치수로 요선과 요선은 자, 가운데이기 때문에 0mm 해주고요. 54이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중심은 반틈 27mm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 똑같이 뚫어줍니다. 모양의 카운터보 모양이니까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면을 보고 작은 지름은 6mm, M6입니다. 큰 지름은 10mm. 볼트가 묻힐 깊이는 3mm. 자, 이렇게 하고 거리를 뭐 한 10mm 정도? 이게 3mm고요. 작은 지름 6mm네요. 자, 6mm고 지금 화면을 잘 보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요선이 길인데 너무 깊이 하면 반대편으로 파지니까 요 가운데 정도, 이 정도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 3번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시성을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겉에 지름은 10mm, 안쪽 지름은 M6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눌러서 이쪽 안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나사를 표현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는 3mm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F2번 등각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리브를 넣어주겠습니다. 리브는 리브 아이콘을 써도 되고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서 본 거죠. 이쪽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그려줘서 돌출로 양쪽 방향 돌출로 이쪽에 리브의 두께는 좌측면 여기 나옵니다. 6mm를 표현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모습이 되겠죠. 이 모습이 되니까 반틈만 이렇게 그렸죠. 반대편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돌출로 또 여기에 두께가 6mm 이렇게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가운데 평면, 작업 평면이 있습니다.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도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작업 평면 1번으로 잡고 스케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F7번으로 단면을 하고요. 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과 유사하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리브만 만들면 됩니다. 리브는 그냥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자, 이 선에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면은 여기가 3mm가 이 선과 이 선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선에서 여기까지가 6m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 D로 자, 이 선과 이 점은 6mm가 떨어져 있고요. 사실 이 점은 조금 틀려도 됩니다. 리브는 중요한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선을 지우고요. 자, 3mm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출 1호 자, 요 선만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6mm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려서 확대를 해보면 약간 비어있는 게 보이죠? 약간 여기가 빕니다. 여기 이렇게 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플러스를 눌러서 스케치 6번으로 우리가 돌출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더블 클릭 해주면 자, 이 선 말고 이 위에까지
어차피 이건 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요. 더 위쪽까지 그려줍니다.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로 자 6mm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돌출로 스케치를 F7번 자, 요거와 요거를 같이 눌러서 6mm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은 작업형 1번 가시성은 꺼주겠습니다. 자, 반대편 이번에는 자, 이면과 이면을 클릭을 해서 이쪽 면을 작업평면을 잡았습니다. 작업평면 선택을 하시고 S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F7번으로 단면을 해주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좌측면들에 나온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라인으로 대략 그려주시고요. 치수로 도면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6mm가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뭐 받쳐주는 느낌으로 그리면 됩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선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차오르도록 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쪽과 이쪽을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가 안 된 거는 아마 이쪽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줄을 잘라주시고요. 돌출로 양쪽으로 6mm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3mm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필렛을 F를 눌러서 자, 이쪽도 라운드 다시 있는데 아까 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3mm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다 클릭을 해줍니다. 필렛을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중간중간 끊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하다가 빨간색으로 뜨면서 이제 필렛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선택이 잘못되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점을 클릭하면 그 점만 취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줍니다. 지금 제 작업 순서를 보셨나요? 일단 세로 선들을 필렛 3으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로 위쪽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밑에 쪽을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조금 더 쉽게 필렛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본체의 모델링을 주어진 치수에 맞게끔 다 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모델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력 전달 장치를 다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3D에서 2D로 넘기는 도면화 작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